문 앞에 선 여자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몇 년 전 제 품에 안겼던 여자였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와 제가 어떤 사이였는지 말이죠.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솔직히 지금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23.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이 깊었고 손놀림도 빠르고 일도 능숙했어요. 처음엔 그냥 젊은 예쁜 아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피부에 화장을 안 한 얼굴도 예뻤고 얇은 니트 하나만 입어도 남자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가까이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등록금도 빠듯했고 생활비도 혼자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맙다며 제게 다가왔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여자였어요. 제가 바라보면은 얼굴부터 빨개졌고 제품에 안기면 쉽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처음 제품에서 잠든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사랑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오래 붙잡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더 깊어지기 전에 그녀를 보내는 게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뒤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어요. 이게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 넣어둔 집이 아직 지어지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둘은 아들 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그날부터 마음이 솔직히 싱숭생숭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마주칠 때마다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둘 다 과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 애는 제게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게다가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 방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신혼이라 그런지 불이 꺼진 뒤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몇 년 전 기억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작게 새어나오는 그 소리마저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 품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한 달 동안 해외 파견을 가게 됐어요. 아들은 떠났고 집안에는 단둘이 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이렇게 계속 모른 척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애가 그러더군요.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저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가족이라는 이름까지 닿았으니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 정도 말만 오갔지만 들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예전엔 제 품에 안겨 아저씨라고 부르던 여자가 이제는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둘만 남은 집은 달랐습니다. 주방에서 마주칠 때도 거실을 지날 때도 그녀가 가까이에 있다는 게 계속 느껴졌습니다. 못 본 척하면서 그녀를 보는 날이 늘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 있는 뒷모습, 머리를 묶는 손,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는 모습까지 보다가 눈이 마주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애는 모른 척 했지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자기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은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애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때 그 애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안 괜찮아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눈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를 붙잡던 그 눈이었어요. 그 애가 말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떠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 애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 등에 닿은 손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애가 말했습니다. 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외면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옆방에서만 듣던 그녀의 목소리를 아주 오랜만에 제 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 돼서야 그녀가 제 품 안에서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아저씨가 제일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들이 없는 날이면 가끔 그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자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한 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녀를 놓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라도 이어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청자 사연 제보 받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실 거죠?